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지분을 사들이고 네. 또 사들이고 경영진의 그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까지 사들이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뭐 두산, 한화, LG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로봇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대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관점이고 그다음에 길게 봤을 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인터넷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통신도 있고요. 우리는 어떤 걸 앞으로 좀 더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반도체. 반도체요. 왜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투자 플랫폼 사이다 경제에서 콘텐츠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는 이래학입니다. 달란트 투자라는 경제투자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한민국 산업 지도라는 서적을 출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업종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이 워낙 많아서 분류하기가 참 힘들긴 한데 그래도 크게 굵직굵직하게 묶어주셨어요. 인프라, 필수 소비재 관련 산업군을 이렇게 좀 묶어주셨는데요. 그 안에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 업종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뭐 에너지도 있고요, 금융도 있고, 통신도 있는데 다 다루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유망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관점을 봤을 때 이 업종 앞으로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좀 꼽아볼까요? 이 안에서요.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네. 있는데 첫 번째가 에너지, 에너지. 두 네. 번째가 이제 뭐 제약바이오 그쪽일 것 같아요. 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전통 에너지, 화석 연료 그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네. 전 세계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선진국 주도로 그냥 멱살 흐름이기 잡고 때문에, 그냥 끌고 네. 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은 무조건 봐야죠.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또 여러 분야가 있긴 한데 뭐 태양광, 네. 풍력, 뭐 수소, 뭐 원자력도 끼기도 네. 하죠. 뭐 그런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는 국내 내수 중심의 그런 기업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해외 그 익스포저가 많은 그런 네. 기업들을 잘 보셔야죠.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신재생 에너지를 구축할 만한 환경이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아요. 뭐 이를테면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네. 풍력도 뭐 아시다시피 풍력 단지가 어느 마을에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또 살 수 네.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의 향상성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토도 좀 좁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해외 비중이 높은 해외에서 좀 인정받는 네.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뭐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CS 윈드라든지 네. 뭐 그런 기업들이 그런 뭐 풍력 타워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는 상당한 세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뭐 글로벌 풍력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뭐 제도적으로 뭔가 호재가 나왔을 때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IRA 법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뭐 큰 틀에서 보면 그냥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걸 배제를 하고 네. 우호 걸 쓰자 네. 그런 분야인데 지금 태양광 밸류체인을 보면은 거의 한 90% 정도가 다 중국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배제를 못 시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반사 이익을 볼 만한 우리 뭐 나라의 태양광 업체들 그런 쪽을 좀 잘 보실 필요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IRA가 자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자국의 뭔가 공장을 가지고 있고 짓고 있는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네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연결되는 것들도 꼼꼼히 따져보면 좋겠군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점에서 이 제약바이오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뭐 제약바이오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네. 뭐 고령화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고령화되고 있고 고령화되면 당연히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렇죠. 늘어날 네. 수밖에 없고 고령화된다는 것 자체가 인구 구조상 그 피라미드 구조가 달라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기대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뭐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한 100살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대신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매크로 환경이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렇죠. 연준에서 이제 점도표를 최근에 제시를 했는데 0.25% 한 번 더 올린다는 게 컨센서스고 네. 그 다음에 올해는 인하 없다라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네. 분명히 중간에 뭐 엄청난 충격이 발생을 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 그렇다면 약간 그 자금의 유동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돈이 잘 안 돌아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그 약간 바이오테크, 그러니까 실적은 못 내지만은 열심히 R&D 하고 있는 기업은 약간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좀 돈을 계속해서 잘 벌고 숫자를 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고,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오공장 이제 뭐 착공 들어간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좋은 물건을 효율적으로 잘 만드는 게 특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에서 그걸 성공을 했고, 그걸 이제 바이오 쪽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차피 글로벌 고령화, 뭐, 피할 수 없는 추세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많이 일어나고, 소비는 많이 발생할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 소재 그리고 산업재 이 업종을 한번 산업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어떤 것들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철강 쪽, 광물 쪽,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정유화학. 요거를 하나 묶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계 쪽. 근데 이제 철강과 광물과 정유화학을 이제 묶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나라 그 산업의 쌀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거의 70%가 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원유에서 파생된 플라스틱이나 이제 그런 걸로 다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철강이나 광물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뭐 자동차라든지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다 거기에 이제 금속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나게 부각을 받았었을 때가 상당히 좀 옛날이에요.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이 엄청나게 붐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사실 지금의 2차 전지가 그때는 조선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그런 쪽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이제 뭐 글로벌리 약간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뭐 공급 강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그런 소재, 기초 소재 업체들이 소외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신을 시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2차 전지 쪽으로. 그렇죠. 어차피 2차 전지라는 것 자체가 여기 이제 금속이 들어가는 거고, 화학 뭐 재료, 소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변신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라든지. 그렇죠.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뭐 액션을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고, 어차피 뭐 그런 배터리라든지 거기에서 들어가는 소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광물 소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그대로 사실 사용을 하고 버리면은 환경 오염 문제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잘 파쇄를 해서 다시금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뭐 포스코라든지 뭐 고려아연 그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소재 딴에서도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해서 또 준비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배터리의 주행 거리를 늘리고 뭐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딴에서 들어간 것들이 화학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뭐 나노신 소재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도 있고, 되게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 기업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원래는 약간 좀 소외된 업종이었다가 2차 전지 산업이 부흥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편성을 해서 귀를 잘 잡은 거죠. 그런 쪽으로 좀 다변화한 업체들, 그런 기업들을 좀 선택적으로 잘 보시면 좋겠다.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했거든요. 약간 좀 비자발적으로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생산 가능 연령 인구 단에서 보면은 약간 60대 중반, 초반에 있는 분들이 오면서 어차피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굳이 이제 복귀를 안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또 보조금 같은 것도 많이 줬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런 실업률 데이터가 안 올라가는 게 아무리 연준이 긴축을 해도 그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 기계 그렇죠. 기계 쪽을 그렇다고 뭐 기업들이 그러면 그 인건비 부담을 안고 뭐 마진을 축소해가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런 효율적인 포인트들을 찾아내서 생산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갈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기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세계 블록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블록이 형성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블록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에서 공장 지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으면 돈이 안 돼요. 그 생산 비용이 거의 2~3배 정도 올라가요. 개발도상국에 짓는 것보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로봇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2030년에 100% 무인 공장 가동한다라고 이제 작년에 기사가 나온 부분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뭐 서비스형 로봇이라든지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액션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뭐 삼성전자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지분을 사들이고 네. 또 사들이고 경영진의 그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까지 사들이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뭐 두산, 한화, LG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로봇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대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관점이고 그다음에 길게 봤을 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 산업군 가운데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인터넷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통신도 있고요. 우리는 어떤 걸 앞으로 좀 더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반도체. 반도체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네. 그 산업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고 반도체를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역시나 이제 반도체가 확실히 좀 성장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호재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네. 이제 밝혔는데 그런 투자 소식이 나오면은 그 투자의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어느 분야에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